이것은 절대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통과가 되잖아요. 우리 산업계에 필요하고 산업계에 도움이 되는 거. 굉장히 어려운 목표예요. 당연히 어려워요. 다른 나라보다 훨씬 어려워요. 이 모든 것들이 더 이상 기후 문제는 환경 문제가 아니고 경제 문제다라는 것을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탄소 국경 조정 제도예요. 작년 말까지는 5개 품목. 철강이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저촉이 돼. 다른 것들은 뭐 알루미늄이나 전기 우리가 팔지 않으니까 이제 관계들이 없어요. 근데 올해 초부터 점검해 본 결과 이 5개 품목으로는 안 돼. 더 늘려야 되겠다. 거기에 이제 유기화학, 유기물화학, 그게 이제 석유화학 이런 제품, 플라스틱 다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플라스틱 주요 엄청나게 중요한 품목이거든요. 메이저, 뭐 우리 다 있잖아요. 석유화학이. 만약에 그게 통과가 되잖아요. 과거에 그 5개 품목일 때는 우리나라 유럽에 수출하는, 그러니까 EU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제품의 5%만 해당되는데 그 품목으로 늘어나면 15%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크죠, 그거는. 그래서 자국 내에서도 이거를 배출권 거래제와 연동시키거든요. 지금 탄소 톤당 10만 원이 넘어요. 우리 한국도 12만 원 막 이렇게 돼. 비용 엄청나게 비싸게 지금 매기고 있어요. 그 얘기는 그만큼 할당량을 줄이고 100% 유상할당으로 가겠다. 100% 유상할당은 그냥 탄소세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세금 매기는 거예요. 모든 거에. 살 때부터 매기는 거니까 세금 내는 거죠. 뭐 똑같은 거예요. 한국도 배출권 거래제 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의 배출권의 가격은 유럽에 비해 지금 한 3분의 1 정도 가격밖에 안 돼요. 하고 있지만 그 차이를 매기겠다는 그게 이제 탄소 국경 조정제도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가 늘 얘기하기를 우리나라도 배출권 거래 제도의 실효성을 더 높여야 한다. 그러니까 예외 조항도 많이 없애고 이렇게 가야 매를 미리 맞는 거다. 그래야 내부적으로 우리 기업들도 거기에 빨리 대응해서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유럽에 해당 품목들을 수출할 때 가격의 차이도 줄어들고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이 철강을 예로 들면 유럽에 수출하는 철강 대국들이 있어요. 러시아 지금 저렇게 난리 났지만 우크라이나 난리 났죠. 터키 우리나라가 4위입니다. 근데 저 세 나라는 배출권 거래조 같은 거 시행 안 하는 나라예요. 한마디로 탄소 비용을 규제하고 있지 않은 나라들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도입이 됐다. 그러면은 당장에 우리의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건 사실이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대EU 철강 수출국에 비해서는 타격이 적은 거죠. 그 나라도 아예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 4위 때 그 나라들의 수출이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대체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들은, 산업계는 맨날 정부에 탄소 국경 조정제도 우리나라 저촉 안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거 건의하고, 뭐 이런 경제단체들, 우리나라 뭐 환경비용이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하고, 저는 이거는 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 산업계의 이익을 절해하는 행위예요. 이런 경제단체들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정경련이 너무 저는 아니 과거에도 배출권 거래 시행할 때 결사 반대했거든요, 정말로. 근데 결국 만약에 그때 안 했어 봐요. 그나마 그 정도도 안 됐던 거거든요, 우리나라. 그래서 저는 좀 정경련이 이럴 때 좀 더 전향적으로 좀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저는 그게 결국은 우리 산업계에 필요하고 산업계에 도움이 되는 거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아마 미국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유럽의 탄소국경 조정제도와 유사한 형태의 규제 이 법안이 개주 중이에요. 의회에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된다면 이제 이게 기후변화를 매개로 이제 무역 장벽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무역 장벽을 타개책을 준비해 놓고 있지 않으면 아주 극단적으로는 우리 전문가끼리는 그런 걱정도 해요. 이러다가 한국 기업들 조용히 떠난다, 한국을. 재생에너지 효과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나라로 떠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더 이상 기후 문제는 환경 문제가 아니고 경제 문제다라는 것을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ESG 중에 우리나라가 제일 취약한 게 현재 2죠. 왜냐면은 컨센서스가 그 자체가 약해요, 우리나라가. 심지어는 왜 이렇게 우리가 이걸 나서야 되느냐, 왜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하느냐. 근데 이건 굉장히
이건 아주 단견이에요. 이게 세상이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지금 ESG제가 작년, 재작년 동안 굉장히 오래 다양한 국제회의라든지 뭐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해봤는데 ESG 중에 E에만 관심이 있어요, 지금. 그냥 모든 논의가 다 E예요. S하고 G 얘기는 하나도 안 했고 다 E 얘기만 했어요. E 얘기만 했는데 이제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은 이거를 자기 사업장 내에서 재생해주 확보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 자기와 거래 관계에 있는 공급망 내에서의 다른 타 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강제하고 어떻게 모니터링 할 거냐 이런 게 주 논의 대상이에요. 일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런 게 아니고 다 하고 우리도 하고 당연히 이게 지금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미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미. 근데 제일 이제 느린 게 정치권, 정부 관료들, 또 일부 전문가들도 사실은 모르는 건지 아니면은 아는데 NDC 40% 이런 건 아예 불가능하다. 뭐 한국은 탄소 중립 아예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자꾸만 하는 것은 물론 굉장히 어려운 목표예요. 당연히 어려워요. 다른 나라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러나 안 할 거냐. 비슷하게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좀 그 정도로 상황이 빠르게 급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주요 정책의 하나로 제시를 했고 저는 그 방향은 매우 옳은 방향이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어느 정부도 에너지 전환을 정책의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결국 5년 동안 결과적으로 한 5%포인트 정도 비중이 늘었어요. 한 3%에서 8%까지. 1년에 1%포인트 늘었다는 얘기거든요. 5년 동안에. 결과로 봤을 때는 참 약하죠. 저는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정치권이 뼛속 깊이 저는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뭐 단순히 그냥 재생해지 뭐 여의치도 않고 우리 뭐 땅도 좁고 뭐 산도 많고 뭐 심지어는 뭐 바람이 없대는데 뭐 하여간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제일 놀라운 얘기는 야 유럽은 햇빛이 많은데 우리는 해가 적지 않냐. 근데 우리나라 위도가 독일이나 영국이나 훨씬 낮아요. 우리나라 일조량이 훨씬 많은 나라예요. 이런 것들도 막 저는 스스럼 없이 하는 걸 듣고 정말 아니 도대체 본인들이 태어나고 살아가는 대한민국 이 한반도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정말 놀라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빨리 이 여론을 바꿔야 됩니다. 여론을 바꾸는데 아무래도 정치인들, 행정부, 지자체 이런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언론도 당연하죠. 언론도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가짜 뉴스를 막 이렇게 확대 재생산을 하고 이런 저는 안타까워요. 너무 이게 이럴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회 곳곳에 그 역할을 맡은 분들이 해줘야 그래야 다음 5년 동안에는 지금까지 5년 동안 5%포인트 비중을 늘렸다면 이제 앞으로는 한 10%포인트 늘려서 2027년도 그러니까 현 정부가 5년이 지난 뒤에는 뭐 최소 15%, 18%, 20% 이렇게 가야 또 그 다음에 속도를 내서 뭐 30%는 못 채운다고 하더라도 25%건 이렇게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는 이 재생에너지 확대 그리고 그것과 반드시 같이 가야 하는 이 송전망, 송배전망 확충 이 정책은 저는 다음 5년 동안 가장 우선시해야 할 국내 사회경제 정책 중에 하나다. 지금 정부에서 만약에 과거 정부는 다 반대로 해야 되겠어. 과거 정부라고 하고 반대로 하면 돼요. 과거 정부 재생이 느렸으니까 빨리 하면 돼요.